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모니터를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네네. 뭐 체크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대리금 왜 2003년 이래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 넘버원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네. 왜 델 모니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 음. 뭐 이런 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모니터를 모니터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걸 고려를 할지 그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런 조건이 이제 가격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어떤 패널을 썼냐. 요즘은 이제 하도 이제 IPS 해가지고 모니터는 IPS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생겼을 정도로 IPS에 대해서 충성도가 네. 상당히 높은데 아무튼 그런 패널을 어떤 패널을 썼느냐, 네. 해상도는 어떤 해상도까지 되느냐,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베젤의 두께라든가 네네. 그런 디자인은 어떤가, 그리고 또 확장성, 연결 인터페이스는 어떻고 사항은 편의성. 어떤가, 편의성은 어떤가,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주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보는 게 AS 브랜드, 네. 네. 그 다음에 고급 사용자일수록 이제 색 재현율이라든가 주사율, 아니면 또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색을 튜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뭐 자동차 튜닝하는 것처럼 모니터의 색상을 직접 튜닝을 하는 소비자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상당히 좀 고가의 모니터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감안을 하시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각 이제 체크 포인트마다 좀 더 딥하게 네네. 대략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아까 이제 패널하고 레졸루션죠. 네. 네. 패널은 아까 CRT 네. 말씀드렸고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사라져가는 이제 모니터 종류가 되겠고요. 네, 그렇죠. 뒤에 있는 이제 TN, VA 그리고 또 IPS, PLS, 이그조 이런 게 이제 LCD 패널로 표현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TN 패널은 좀 낮은 가격인데 소비 전력도 낮고, 근데 시야각이 낮고 색 표현력이 너무 낮아서 네.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좀 싸구려 패널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기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뭐 네. 소비자 접대용 뭐 그런 거에는 이런 제품을 쓰는 네. 이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VA 패널이고요. 시야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고, 근데 이제 가격이라든가 응답 속도 이런 게 좀 늦어져서 네. 이렇게 많이 활용화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응답 속도로 하면 모니터에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모니터에서 응답 속도로 하면. 그러니까 그 비디오 카드에서 네. 그 신호를 모니터 쪽으로 주게 되면은 네. 그 신호가 이제 그 받아서 디스플레이가 돼야 되죠. 표현되는 네네. 그 속도를 네. 얘기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세컨으로 이제 1000분의 1초로 네. 표현을 하고, 뭐 적은 거는 5 마이크로 세컨,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는 8 마이크로 세컨이면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못 느끼는 네네.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에서 VA 패널을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한 게 IPS라는 패널이 이제 네. 소비자들한테 많이 이제 그 인식이 됐죠. 네. 이 마케팅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IPS는 LG의 기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히타치의 IPS와 이제 LG의 IPS가 있어요. 그런데 히타치의 IPS는 조금 이제 사장이 돼가는 거고 LG IPS가 이제 많이 네.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알려지면서 이렇게 한 네. 거고, 저 뭐 장점 단점이라는 건 뭐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적기보다는 이제 네네. 저게 이제 개발된 HIPS 뭐 용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HIPS, EIPS, PIPS 가장 ma지막에 이제 AHIPS 해가지고 IPS에서 AHIPS는 이 어드밴스 IPS라고 해가지고 가장 뭐 2010년에 개발된 네. 기술인데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저도 이제 일반 소비자니까 네네. 했을 때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PLS는 삼성에서 IPS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개발된. LG가 잘 나가니까. 예. 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 모니터는 다 그 저 VE 아니면은 네, PLS 네. 뭐 액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데는
IPS 액정을 상당히 네.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네, 델도 네. IPS 액정을 네,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구조 TFT는 이제 고해상도용으로 이제 많이 쓰고 그 아이폰 4S에 이 액정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일반 모니터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네. 그런 액정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후에 OLED 같은 네. 그런 제품을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음, 요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네.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해상도는 정말 많은 해상도 명칭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니터에서 보통 얘기하시는 그 해상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 그 다음에 이제 5K 아까 말씀드렸던 고해상도가 이렇게 나와 있게 됐고 대세인 시장은 이제 FHD 네. 시장이 이제 대세인 게 되고 아직까지 QHD는 조금 시장이 적고요. 네. UHD, 5K는 고가인 관계로 해가지고 특정 계층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자 이제 연결 단자 쪽 보도록 할까요? 예, 예. 네. 이거는 정말 추억의 예. 추억의 파란 단자 네네. 해가지고 네. 네. 디서브. 예, 네. 예. 디서브 네. VJ 단자라고 또 많이 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집에서는 이건 빨래줄로 쓰고 있고요. 지금 웬만한 기회다 있을걸요? 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는 저걸 쓸 게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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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방식이고 음. 그 색 표현력도 적고 해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데스크탑에서는 디서브 포트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네네. 근데 모니터에서는 요즘 울트라북이라고 해서 이제 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디서브 포트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다 아, 보니까 네, 네. 거의 이제 음. 없어져가는 네. 사라져가는 네.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디서브의 아날로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DVI인데 DVI. 네. 이거는 가장 그 화면 노이즈나 디서브에 비해서 노이즈라든가 뭐 색손실 뭐 이런 것들은 적기는 한데 음성 지원은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영상만. 영상만 아, 네. 하고 아. 뭐 여기에 포트도 이제 제가 그림으로 좀 넣어놓기는 했지만 이게 DVI-A인지 DVI-D인지 듀얼 링크인지 싱글 링크인지 소비자들은 되게 헷갈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디서브를 대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포트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이제 UHD, QHD 그런 화면 해상도가 모니터가 많이 나오면서 네. 듀얼 링크를 지원하는지 안 지원하는지 아, 그런 것까지도 소비자들이 한번 유심히 보셔야지 네. 뭐 VGA 카드는 좋은 걸 모니터는 좋은 걸 샀는데 내 PC에 VGA가 안 좋아서 네.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 HDMI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영상 음향이 예, 동시 예. 지원되는 게 예, 이제 영상이랑 음향이랑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요즘 모니터를 보면은 이제 TV랑 같이 겸용되는 모니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TV 지원이 될 모니터는 TV 지원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일만 해라. 예, 네. 안 되는데 네.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게 HDMI 포트를 요즘 이제 셋탑박스를 통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셋탑박스에서 네, 그렇죠. 신호를 받아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셋탑박스에는 HDMI가 다 있거든요. 네네. 그걸 통해서 모니터로 TV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뭐 그런 걸로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HDMI는 영상 쪽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그 히타치나 소니, 파나소닉 이런 데서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PC 업계에서 이 포트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이쪽에 로열티를 줘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로열티 주는 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해상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QHD, UHD로 늘어나면서 네. 그걸 지원을 하려면은 네. 해상도를 지원하려면은 거기에 HDMI 버전에 맞는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걸 버전에 맞는 걸 쓰게 되면은 주사율이 낮아져요. 화면의 네. 깜빡거림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눈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에서 네. DP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DP 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음향, 데이터 전송까지 되는 네네. 포트다 보니까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U2414 모니터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다중 모니터 출력하는데 네네. 적합한 그런 포트이고, 음. 그래서 모니터 분배기 허브를 네. 통해 가지고 뭐 최대 3대에서 6대까지 모니터를 확장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구성으로 해서 MHL 포트가 있는데요. 네. MHL은 그 HDMI 포트랑 같은 포트 써요. 네. 그래서 HDMI 있고 뭐 노란색 서클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가로 열고 MHL 같이 써 있으면 MHL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 이 포트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네네. 있는 화면을 그 전송을 할 때 쓰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USB 포트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 화면 출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거는 이제 USB 포트로 모니터 화면 출력을 하려면은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 모니터에 CD가 있을 거예요. 네네. 그 CD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 그 모니터 업스트림 포트가 있고 아웃스트림 포트가 있거든요. 네. 업스트림 포트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시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델 모니터는 울트라 샤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업스트림 포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PC에서 업스트림 포트로 모니터에 연결을 하면은 그 나머지 다운스트림 포트를 해가지고 자기 USB 포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해서 USB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포트가 되겠고요. 네. MST는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랑 같이 얘기가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 모니터 사용을 할 때 네. 그 디스플레이 포트 아웃이라는 표현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MST라고 표현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MST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다중 모니터 구성에 상당히 용이한 그런 포트. 그러니까 분배가 필요 없이 예,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분배기 필요 없이. 네. 예. 그럼 이런 지금 다양한 이제 그 연결 방식을 지금 델 모니터는 다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한 개 모델 다 따로따로 놓으면은 몇 네. 가지는 빠질 수가 있겠지만 네. 거의 전체적인 대부분의 네. 모니터가 이 기능들을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편의 기능 해가지고요. 네네. 피봇이라든지 뭐 하이드 어저스먼트, 틸트, 스위블 이게 뭐야? 일단 어떤 건지 아는 분은 알겠지만 예. 피봇은 맞게 가로 세로 막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면을 가로로도 쓸 수 있고 세로로도 쓸 수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고요. 예. 그 하이트 어저스트먼트는 국내 용어로는 이제 엘리베이션이라고 네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엘리베이터처럼 높낮이 조절 네. 기능인데, 이 기능이 요즘 들어서 많이 이거를 요구하는 소비자들, 특히 기업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요즘 이제 붙박이 가구들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는 모니터 이게 책상이 있고 하면 모니터가 싹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이 모니터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네. 그래서 이 기능을 많이 소비자들이 찾고 있고요. 틸트 기능은 사용하다 보면 이제 각도를 많이 조율을 해야 되니까 각도 조율이고, 스위블은 모니터를 있다라고 보면은 그 받침대까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각도를 조율할 거 없이 네. 옆 사람을 보여준다 뭐 이런 거 할 때 네네. 이렇게 돌리면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인데, 울트라 샤프는 이 네 가지 기능을 대부분 다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타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원을 하면은 가격대가 많이 높아집니다. 아, 또 옵션 장비가 또 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하면서 가격대를 높여 놓은 것도 있고, 이 네 가지 기능은 지원을 안 하지만은 이 네 가지 기능을 지원하게끔 받침대를 따로 옵션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들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결코 이제 델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가격대, 성능비 뭐 이런 걸 네.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알겠습니다.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색채 은유라 하면 이것이 좋은 것은 그만큼 이제 뭔가 실감이 더 나는. 예.
그런 얘기고요. 네네. 이건 좀 전문가적인 용어인데요. sRGB, 특히 어도비 RGB를 표현을 하는 모니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모니터는 상당히 고가일 거예요. 네. 전문가인 포토그래퍼라든가 엔지니어 그리고 또 그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상을 하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이제 제작된 그런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주사율은 보통 이제 우리가 60Hz가 보통 많잖아요. 예, 예. 네. 근데 될 거는 이제 120Hz 이상도 지원이 되나 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델 제품은 네. 통상적으로 이제 기업용 제품이 많다 보니까 네. 60Hz 제품 헤르츠로 하고 있고 120Hz 이상이 되는 제품들은 이제 게이밍용으로 된 그런 모니터들이 있는데 델 제품은 아직까지 네. 저 주사율 때에 모니터는 출시가 안 됐습니다. 네. 밝기는 다들 아는 거고 예. 아까 응답 속도도 말씀했죠? 예, 예, 네네. 예. 자, 응답 속도가 빠를수록 일단은 눈의 피로도가 적어지는 거네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시중에 있는 건 5에서 8, 크게는 10까지 이제 네. 그 응답 속도가 있는데 예. 큰 차이는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니터를 장시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응답 속도가 조금 이제 낮은 네. 빠른 제품들이 좀 낫겠죠. 네.